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창업의 지혜 시간입니다. 원래 계획했던 강의가 제 시리즈가 있었는데 오늘 좀 뜬금없이 최근에 있었던 몇몇 사건들을 보고 또 주변에 이제 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콘텐츠 한번 좀 여러분하고 얘기해 보는 거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런칭하는 시리즈는요, 스타트업의 딜레마. 라고 해서 제가 입버릇처럼 이제 사업엔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항상 했는데, 항상 이제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그 이분법적 논리가 있어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나빠요, 이게 나빠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양자택일의 문제를 갖고 오는데, 아무래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있게 돼 있고,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어디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제가 조언으로서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게 맞다라고 또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게, 그 조언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해서 조금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제가 결정을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안 되면 내 핑계 대려 그러냐, 내 탓하려 그러냐면 또 그건 아니래. 그래서 좀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 스타트업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 정말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이 정답이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따지고 보니까 저도 한 번도 얘기를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혼동을 겪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김장길이라는 개인의 관점에서 좀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할 얘기들은 어떤 특정한 어떤 기관이나 기업을 비방하려는 것도 아니고,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스타트업, 사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고,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랑 실제로 창업가의 입장에서 볼 때랑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형태의 이제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아주 가볍게 그냥 맛만 보는 형태로, 너무 진지하게는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닥터나우라고 하는 최근에 비대면 진료 앱이 있는데요.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는 국회에서 지금 뜨거운 감자로 달아오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기사들도 나오고 또 이제 유튜브 채널도 나오고 했는데, 제 관점에서, 스타트업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과연 이 혁신과 규제 위반이라고 하는 걸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재밌습니다.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일단 오늘 얘기를 하려면은 닥터나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이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게 소아과에서부터 먼저 퍼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고 평소에 병원 갈 일이 없으신 분들은 닥터나우라고 하는 게 어디에 쓰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닥터나우라고 하는 이 어플이 전략적으로, 전투적으로 굉장히 이제 홍보를 많이 하기 시작해서, 이제 이병헌 씨가 나오는, 배우 이병헌 씨가 나오는 그런 이제 광고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제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대한민국 1위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제가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비대면 진료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 닥터나우라고 하는 거는 특별하게 여러분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아,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갈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 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어플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이제 진료 예약을 해서 내가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골라서 진료를 받고, 원격으로 전화로 얘기를 한 다음에 뭐 사진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진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처방을 받아서 그걸 약국에 가서 그 처방전으로 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비대면 진료 앱입니다. 실제로는 비대면 진료는 원래 원격 진료라고 하는 게, 뭐 굳이 제가 뭐 디테일하게 보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떤 위험의 소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짜 병증을 가지고 뭐 사기를 친다든가, 그렇게 해서 약을 타는다든가, 아니면 뭐 악용을 해가지고 뭐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뭐 이걸 대신해 주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완화되기 시작한 게 이제 코로나가 터진 직후에 이제 우리가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되니까, 이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라고 하는 거를 조금은 더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주자, 뭐 이런 관점에서 나온 거고요. 어쨌건 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진료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조금 더 대중화가 돼서 이제 원격 진료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2020년도, 21년도 넘어가면서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그전에도 굉장히 철통같이 되어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료 규제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아마 샌드박스 규제로 이제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이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시행이 됐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보편화적으로 지금 그 병원에서도 그 대면 진료나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전화로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아예 어플로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한 그런 어플 중에서는 닥터나우가 지금 업계 1위를 먹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문제를 삼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미 어느 정도 사회에서 용인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으면 아마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 같지만 이 닥터나우가 최근에 뭘 시작을 했냐면 비대면 의약 배송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의약품 도매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여태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진료를 닥터나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게 되면 처방전을 받는데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더라.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약을 집 앞까지 배송을 해주겠다 그래서 비대면 의약 배송 서비스를 닥터나우가 뭐 일부 시작을 했는데 아예 우리가 이제 의약품도 유통하는 걸 해서 좀 소비자들이 좀 편하게 원하는 약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플랫폼 안에서 약품 도매업까지 이제 하게 되면은 특정 약국이나 어떤 그 유통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한약사에서도 조금 이런 것들을 좀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이게 대학이 아니고 대한인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대상으로 했을 때 국회에서 그러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그 의약품 도매업을 못하게 하자 이런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고 이 베이스를 보면은 이제 원래 의사도 그 친인척이 의약품 도매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조금 뭐 리베이트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닥터나우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환자 편의를 봐주고 재고 관리 시스템을 해서 우리는 이런 그 우려되는 문제들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것과 약 배송 제도화라고 하는 거하고 이 안에서 좀 복잡한 이해관계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원래 이거를 기획하게 된 게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그 추천 영상이 떠서 봤는데 이걸 제일 잘 다루고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언더스탠딩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즐겨 듣는 채널입니다. 이진우 기자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진우 기자하고 이제 김상훈 기자 이렇게 둘이 나와가지고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인데 이 안에서 한 40분 정도 분량이긴 하지만은 지금 대한약사회하고 스타트업이 왜 싸우고 있는지 그거를 정확한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어떤 게 문제고 어떤 게 지금 이쪽의 쟁점이고 이런 얘기들을 유튜브 채널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제 영상을 그냥 끝까지 봐주셔도 되지만 이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아예 이 유튜브를 한번 가서 한번 직접 시청을 하고 오신 다음에 여기에 오면은 좀 더 스타트업의 어떤 그 시장에서 제 관점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여기도 옳다 그르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고 결국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된다. 이게 참 정답이 없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관점이 조금 달라요. 이쪽은 실제로 이 이슈 자체가 논란이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슈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스타트업이 왜 이런 일을 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데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 김상훈 기자님이 이 얘기 관련해서 또 언더스탠딩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또 이거 하고 계시거든. 요것도 요 링크 들어가 보시면 있으니까 기사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남의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이제 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실까요? 이게 페이지가 안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언더스탠딩 안에서 제가 한 페이지를 따왔어요. 의약품 유통 구조가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의약품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제조사가 있고 해외 약품 수입을 하겠죠. 그 제조사와 수입사에서 도매상으로 넘기면 이 도매상이 이제 각종 이제 약국에 이제 뭐 2개를 거칠 수도 있고 하나로 거칠 수도 있는데 이 도매상이 일단 지역으로 뿌린 다음에 그게 이제 약국으로 공급이 되고 환자는 병원에서 약을 타가지고 이제 처방을 받으면 그걸 이제 약국에서 타오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게 여태까지였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서 대학병원 같은 이제 종합병원에서는 실제로 좀 민감한 약품 같은 경우에 내부에서 이제 그 원내 약국에서 주는 경우도 있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약을 탔는데 닥터나우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서 닥터나우가 이 병원과 협업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를 하게 돼가지고 여기서 비대면 진료를 해서 환자는 닥터나우를 통해서 병원과 연결이 되고 그 병원을 통해서 처방전을 받은 거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이제 약을 타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닥터나우가 이거를 어떻게 지금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은 자회사인 비진약품이라고 하는 유통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매상을 거쳐서 지역의 약국으로 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의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의사가 당신은 해열제가 필요하고 항생제가 필요하니까 이런 이름의 약을 어떤 용량을 가진 약을 처방을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환자가 그 약을 받으려고 했더니 이 약이 없는 거야, 동네에.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언뜻 보면은 뭐 유사한 성분으로 대신 받으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요. 이게 저도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동네에서 이제 처방을 받으셨는데, 이제 약을 막상 타려고 해보니까 동네에 없어가지고 서울에 와서 진료를 받고 인천에 가서 약을 받으려고 했는데 처방전이 없어서 결국엔 제가 그 처방전을 다시 인천 가서 가져와서 우리 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은 다음에 그걸 아버지한테 전달을 해줘도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의학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고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당했었는데, 이제 종합병원에서 약을 탔는데 너무 그때 그 종합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이슈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를 일단은 갖고 와서 일단 집에 이제 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동네에 가가지고 처방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이거는 해당 지역에 있는 약국에 가지 않으면 애초에 용량이나 이런 거 자체를 구비할 수가 없는 좀 그런 약이다. 좀 쉽지 않은 약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엔 거기까지 다시 가서 처방을 받아온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 이제 약을 이제 조제를 받아온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 우리가 기왕이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약국들을 직접 유통을 해서 직접 배송을 해주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약국 찾아 산말일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좋은 일 아니냐. 이게 이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이렇게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닥터나우가 유통사하고 같이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약간 그 배달의 민족 플랫폼처럼 어떤 그 독과점 횡포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약품은 이 약국에만 있어요 해서 노출 순위를 바꾸거나 어떤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이 리베이트성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또 다른 이제 어떤 그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이런 리베이트나 이권에 대한 얘기는 이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되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여기서 하진 않고, 사실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비대면 약 배송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일을 굉장히 여러 번 겪어봤고 지금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료가 비대면인데 약이 비대면이 안 되고 꼭 대면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 내 근처에 그 약이 없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약을 배송받는 일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이슈기는 하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분명히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유통업을 직접 하는 게 어떤 형태의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제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서비스는 필요합니다. 그건 확실한 거고요. 그 서비스를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올바른 방식으로 그 이용자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상호 이해관계 안에 서로가 행복해지는 윈윈 구조를 가져가면서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거기에 어쨌든 의료법이라는 거 굉장히 빡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쪽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될 사항도 많은 것도 사실인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국가에서 결정을 하고 시스템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치고 난다 그런다면은, 저는 이 비진약품이 나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별개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닥터나우라고 하는 이 회사의, 이 스타트업의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저는 어쨌든 창업 교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스타트업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결국에는 모든 사업, 모든 기업들은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심지어 닥터나우는 철저한 영리 스타트업, 영리 법인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그걸로 이제 플랫폼이 확장이 되면서 뭔가 기업의 가치가 성장할 수는 있었을 거라고 보지만, 아무리 기업 가치가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업이라는 건 영리를 추구해야 되니까 수익 모델이라는 게 어쨌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닥터나우라는 플랫폼의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플랫폼 비즈니스는요,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은 예외 없이 수수료를 받는 형식입니다. 이건 정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배달의 민족, 뭐 에어비앤비, 뭐 넷플릭스, 아니면은 뭐 있지? 갑자기 당근마켓. 예외 없이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수수료 받지 않는 모델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당근마켓은 수수료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근마켓이 공짜로 여러분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건 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당근마켓은 어떻게 수익 구조를 내냐? 지금까지는 광고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광고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광고비 같은 걸 내게 되면서 광고 수수료 나오게 된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 광고료가 그 기업의 입장에서 어차피 어딘가 광고를 해야 되는 거고 기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당근마켓에 광고를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엔 기업이 광고 수수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내지 않을 뿐이지 누군가는 반드시 수수료라고 하는 명목의 뭔가를 낸다는 겁니다. 광고비라고 하는 것도 광고 수수료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그 광고 수수료는 고스란히 어떻게 들어가냐. 어떤 기업이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그 광고를 당근마켓에 내고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산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사는 그 물건 안에 그 기업이 홍보비로 썼던 광고 수수료가 비용으로서 일부 책정이 돼서 원가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내가 직접 돈을 내냐 안 되냐의 차이인 거지 누군가는 돈을 내게 돼 있다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욕을 하는 게 그거잖아요. 고객으로부터 배달비 안 받겠다 이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점주한테 받으니까 음식값이 포함이 돼서 가는 거고 그럼 결국엔 내가 돈 내는 건데 음식값 내는 건데 그게 내가 배달비 내는 거 무슨 차이가 있냐 그래가지고 욕을 먹는 것처럼 결국에는 모든 플랫폼 비즈니스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 원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거와 관련된 이제 영상을 2개 올렸거든요. 그걸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 없는 플랫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없다. 다만 내가 수수료를 안 내는 플랫폼이 있을 수가 있다. 기업이 수수료를 안 내는 플랫폼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 어디선가엔 수익이 나와야 그 플랫폼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플랫폼이 돌기 위해선 서버도 있어야 되고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개발자도 있어야 되고 운영을 하는 누군가도 있어야 되고 그 CS 서비스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 분명히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을 어디선가 충당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내가 투자금으로 그걸 충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당근마켓처럼요.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는 평생 동안 투자금만 계속 쏟아부으면서 할 수는 없으니 장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인지 그걸 회수할 수 있는 어떤 수익 구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닥터나우의 수익 모델은 뭐냐? 이게 애매해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진료 앱을 쓰면서 서비스비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닥터나우는 글쎄요 제가 상상하기에는 뭐 광고비 같은 게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아직 현 시점에서는 이용자 확보를 하고 국내에서 어쨌든 가장 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무료 서비스로 초기 투자에 아직도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익은 안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닥터나우의 지난 5년간 재무제표를 살펴보시면 이게 명확해지는데요. 닥터나우의 매출을 보면 2019년 초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여기 조금 안 나,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아니 이게 얼마야?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3,3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5,900만 원. 그리고 비대면 진료가 본격화되고 이때 이제 개발 단계였고 본격화되고 이제 시장에서 널리 퍼지기 시작한 저변 확대가 되기 시작한 2022년도에 26억 원의 매출을 내고 2023년도에 26억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도 이거보다 많거나 아니면 이제 비슷한 수준의 그런 매출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어떻게 돼 있냐? 첫 해에 마이너스 400만 원 나왔어요. 이건 뭐 그럴 수 있죠. 설립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 두 번째에 2억 6,900만 원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마이너스 2억 6,900만 원이니까 어쨌든 초기에 버티면서 개발하고 하면서 아직 저변 확대 전이니까 마이너스 한 2억 6천만 원, 2억 7천만 원 정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스타트업으로서 딱히 문제 없어요. 이거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2021년도 본격적으로 이제 5,900만 원의 매출이 나왔다는 건 이때부터 비대면 진료비 조금씩 시작이 됐는데 이때 마이너스 30억. 그러니까 벌써 2해에 1억 원도 안 되는 매출에서 쓴 돈은 이제 마이너스 30억. 그러니까 거의 몇십억 단위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10중 8구 내가 쓸 돈이 없는데 이 돈을 이렇게 써버리면 그건 부도가 나는 거니까 이거는 그 자금을 그만큼의 자금을 어디선가 투자를 했다는 거고 이만큼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건 대출 아니면은 투자밖에 없지만 이 경우에는 투자가 맞죠. 그래서 이거는 투자 자금으로 조달한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은 26억 원이 나왔지만은 실제로 쓴 돈은 마이너스 150억 원 가까이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비용을 실제로 이만큼 썼다는 거고 실제로 이 비용 구조 살펴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광고비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에서 이제 그 인건비 이쪽으로 좀 많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쓰였던 부분이 뭐냐면 이 당시에 그 약 배송을 거의 무료로 해줬거든요. 그 배송비가 또 꽤 들어가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가 되면은 매출 자체는 26억 원으로 거의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지만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7억 원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사실은 저는 재무제표를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해 줄 수는 없지만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본 바로는 운송비가 좀 줄었던 걸로 봐서 아마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이제 배송료를 받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수익 구조 개선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사실은 회사의 내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겉으로 봐도 이 회사는 수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어떤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고객들이 무료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으면서 그냥 배송료 정도 내는 비대면 진료, 비대면 약 배송 서비스 정도를 이용하는 안에서는 이 회사는요. 만년 적자도 그냥 적자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적자인 거예요. 예, 적자율이 마이너스 400%예요. 여기는 뭐 마이너스 한 700%좀 나왔고 50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닥터나우의 수익 모델은 현 시점에서는 뭔진 나도 모르겠고 이쪽에서도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확실한 거는 저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이 수익 모델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궁금합니다. 그게 뭔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이 논란 비대면 약 배송이 과연 옳은 일이냐 아니냐 이게 뭔가 문제를 일으킬 거냐 안 일으킬 거냐의 그 키 열쇠는 닥터나우의 사업 모델이 뭔지에 사실은 달려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송 서비스 수수료 그다음에 앞으로 할 광고비 저는 이 정도로 이미 이 회사가 마이너스 한 200억 넘게 썼는데 250억 정도 썼는데 올해도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정도로 초기 투자금을 몇백억 정도를 쓰고 엑시시 되려면 이거를 다 회수해야 되는데 이게 배송 서비스 수수료로 회수가 될까요? 아무리 이 회사가 약배송 서비스로 뭐 몇 천만 건을 한다 그래도 수수료를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받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될 거고 광고비 역시 만만치 않을 거란 얘기죠. 광고비를 받는데도 한계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이제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 모델을 갖고 있을까? 그게 이제 고민이 됐는데 저는 이 비진약품이 가지는 의미가 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지금 비진약품이라고 하는 걸 국회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 언더스탠딩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얘기를 해요. 플랫폼 독점 될 수 있지 않냐, 리베이트를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회사가 의약품 유통업에 진출한다는 거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사업의 수익 모델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어쨌든 수수료 모델로 가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어떠한 형태로 어디에서부터 회수로 할 것인가는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따지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기업을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다. 그렇지만 약품 유통의 사업 모델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약품 유통은 뭐예요? 결국 제조사와 이런 기업들로부터 약품을 받아서 그거를 적절한 수준으로 가격을 산정해서 수수료를 일부를 남기고 그거를 뿌리는 거고 거기에 배송 서비스가 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업 모델은 굉장히 명확하고 실제로 지금 비진약품이나 아니면 닥터나우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마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우리 실제로 남는 것도 없이 그냥 마진율 제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적으로 닥터나우는 지금 마진율이 마이너스입니다. 그것도 마이너스 몇백 프로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마진율 제로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렇게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오히려 저는 반대로 궁금한 거는 지금처럼 마이너스 구조에 마이너스 몇백 퍼센트가 나오는 3,400%가 나오는 닥터나우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마진율의 0에 가까운 비진약품을 운영하면은 그럼 과연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당장 내년에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지금 당장의 상황이 그렇게 돼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안에 숨어있는 어떠한 사업 모델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합니다. 약품 유통이라고 하는 건 마진율 제로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마진을 제로라고 한다는 거지 마이너스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안에서 수익이 나올 거고 그 수익 구조를 어떤 식으로든지 잘 형성을 시켜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쓸 거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제로지만은 결국 시간이 지나가고 비진약품이 플랫폼 안에서 올바르게 동작을 하고 국내에 이제 굉장한 양의 약을 유통할 수 있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수익 모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 비진약품의 존재라고 하는 게 과연 닥터나우라는 플랫폼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보다 편안한 편의가 있는 그런 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많이 핵심이냐, 또 안정적으로 우리가 재고 관리를 해서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냐가 아니고, 저는 닥터나우가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수익 모델이 뭐냐를 까버리면은 가장 확실하게 이걸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익 모델을 안 깔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보고 있는 수익 모델에서는 어쨌든 수수료 제로, 배송하는 것도 제로, 유통 마진도 제로, 이대로 버티는 거 한계가 있다. 결국 이 안에 숨어 있는 게 뭔지를 알리는 게 결국에는 이거의 핵심이고, 사실 이번 국감이나 이런 데에서 이걸 가지고 뭐 리베이트네 뭐네 그러는데요. 저는 오히려 좀 더 편하게 생각해요. 일단 비대면 의약부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이 서비스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진약품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우려되는 무슨 뭐 리베이트 건이나 무슨 뭐 상위 노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플랫폼 서비스 안에서 어떤 기능들을 제약을 시켜버리면은, 의료법의 기준으로 제약을 시켜버리면 그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리베이트 같은 문제는 실상적으로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비진약품이라고 하는 그런 도매 유통업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근본부터 끊어버리겠다는 거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닥터나우가 이 비대면 의약 배송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심지어 닥터나우라는 플랫폼 자체를 운영해야 될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익 모델이 사라지고 사업 모델이 사라지기 때문에요. 생각보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거를 얘기할 때 실제로 이제 그 언더스탠딩에서 얘기했는데, 배달의 민족이나 우한 형제들의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해요. 뭐 이것 때문에 뭐 수수료가 되고 플랫폼이 독과점을 하게 되고 어디 상위 노출을 하면은 약국을 막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문제는 저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한 형제들이나 배달의 민족의 사례가 아니고 다른 사항의 사례. 근데 이거 실제로 지금 문제가 안 돼 있거든요. 다른 뭔가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다만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를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문제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진짜 만약에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 이쪽이 오히려 창업기업의 어떤 관점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럼 과연 이게 과연 이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떠나서 비진약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올바르게 안착이 되고 이 안에서 정상적으로 안착이 되고 닥터나우랑 플랫폼과 같이 성장해 됐을 때 나오는 문제는 무엇일까? 이게 되게 단순한 문제거든요. 미래의 뭔가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예민한 얘기라 대놓고는 얘기 못하고 새싹특강에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 조금만 알려드리고 얘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닥터나우가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여러분 중에서도 실제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원죄 중에 하나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부딪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실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이제 그 이진우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이제 좀 다른 얘기들도 조금 같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좀 위험해요. 그래서 새싹특강에서 좀 민감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창업의 지혜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민감한 얘기는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국립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유쾌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디에서 선을 그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이벤트성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은 제 입장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특별히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사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이라고 하는 그 관점, 창업과의 어떤 관점에서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옳고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니까,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숨은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 좀 해드려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코너를 마련해 봤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다양한 이제 그 창업기업들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제 관점에서 풀어보시면은 제가 보고 있는 창업관이라고 하는 게 어떻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전히 M&A 스타트업 프로그램 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신청하셔서 상담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